채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 채식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요. 건강하시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채식을 하는 인구가 한 100에서 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채식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식물성 식품, 동물이나 동물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음식을 배제하고 식물성 식품을 먹는 것을 채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엄격한 채식만 채식주의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뭐 이 정도 먹어도 되겠다, 나는 이 정도는 먹어야겠다라고 해서 동물성 식품 중에서 일부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동물성 식품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채식주의자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그냥 식물성 식품만 먹는 채식주의자는 요 비건, 여기에 해당합니다. 동물에서 비롯된 모든 음식을 배제하고 식물에서부터 비롯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극단적인 채식주의자도 있는데, 프루테리언이라고 해서 과일이나 견과류, 그러니까 열매만 먹는 건데, 이 사람들이 열매만 먹는 이유는 열매만이 이제 식물이 동물에게 먹도록 자연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열매만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락토베지터리안이라는 거는 이런 식물성 식품의 유제품, 그리고 꿀 같은 거는 먹는다. 그리고 오보베지터리언은 식물성 식품에 달걀 같은 거는 먹는다 라는 거고요. 락토 오보베지터리언은 달걀도 먹고 유제품도 먹는다 라는 사람들이고, 페스코베지터리언은 여기까지는 다 먹고, 페스코베지터리언은 이제 단백질을 이제 생선을 먹는 걸 통해서 조금 섭취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페스코베지터리언에 해당하고요. 홀로베지터리언은 이제 닭, 이제 가금류 이런 거를 조금 섭취를 해가지고 단백질을 섭취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홀로베지터리언에 해당을 하고, 플렉시테리언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이제 식물성 음식을 주로 섭취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육식을 하기도 하는 좀 유연한 채식주의자를 플렉시테리언이라고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비건, 순수 식물식을 하는 사람들에 준해서 이제 채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크게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환경이나 또는 윤리적인 이유인데요. 이제 뭔가 동물을 먹기 위해서, 또는 동물로부터 뭔가 이제 유제품이나 달걀이나 이런 것들 얻어내기 위해서 동물은 뭐 좁은 공간에 사육을 하고 뭐 도축을 하고 이런 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 이제 동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곡식이 많이 소모가 되고, 또 이제 동물의 배설물 등으로 환경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동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환경 윤리적 이유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음은 이제 건강의 이유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새 이제 현대인들이 고칼로리 음식이나 단순당이나 이런 가공식품 같은 거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비만도 많아지고 당뇨나 대사성 질환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답을 이제 동물성 식품을 배제하고 채식을 하는 거에서 찾는 게 이제 이런 사람들에 해당을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종교적 이유가 있는데, 종교적으로 어떤 특정 동물성 식품을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동물성 식품 자체를 금지한다든지 이런 게 교리로 정해진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채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채식주의자 하면 어떤 분들 떠오르세요? 좀 이렇게 마른 분들, 좀 호리호리하고 마른 이런 체형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이런 인식을 갖게 된 이유가 채식으로 뭔가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서 출발을 한다고 보는데, 일단 채식을 하게 되면 야채나 이런 게 뭐 포만감에 비해서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소 섭취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유명 스포츠 스타들 중에서도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 일반인보다 훨씬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본인이 비건이다라고 해서 채식을 한다고 선언을 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이제 채식을 하면서 이렇게 운동 잘 하고 있어요. 되게 우락부락하고 근육도 많죠. 그러니까 채식을 한다고 해서 꼭 영양소 섭취를 잘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어떤 걸 먹는 게 중요하다겠죠. 그러면 어떤 것을 먹어야 될까라는 건데, 일단 채식이라는 게 범주가 크게 따지면 이런 것도 채식의 범주, 식물식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뭐 밀가루를 반죽해서 식용유에 튀기고 설탕을 범벅한 뭐 이런 도너츠 같은 거, 동물성 식품이 하나도 안 들어갔죠. 크게 보면 식물성 식품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런 걸 먹으면서 채식을 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적으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이런 식물성 식품들을 섭취를 해줘야 되겠고요. 일단은 통곡물이나 잎채소, 과일, 견과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양소를 섭취를 해줘야 되고, 채식을 할 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채식하면 너무 탄수화물만 먹게 되는 거 아니냐, 탄수화물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대부분의 식이요법에서는 탄수화물을 조금 줄일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탄수화물 안 좋은 것이다, 혈당량을 올리고 인슐린을 과다 분비를 시키기 때문에. 근데 뭐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탄수화물 중에서도 나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좋지 않은 것이지, 뭐 이렇게 채소 같은 걸로 탄수화물 섭취한다고 해서 전혀 나쁠 게 없어요. 탄수화물이 이제 나쁜 탄수화물이라는 거는 달달한 거, 가공식품이나 이제 단순당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이제 혈당량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곡물이나 식물성 그런 채소 같은 거 또는 과일 같은 거를 섭취를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GI 지수라고 해서 혈당량을 올리는,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량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수치화시키는 그런 지수들이 있는데, 그런 통곡물이나 과일이나 이런 건 GI 지수가 낮아요. 혈당량이 천천히 오르고, 그런 음식들에는 식이섬유가 또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는 또 당질을 천천히 흡수시켜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어떤 탄수화물 먹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채식주의자들 중에서는 이제 채식을 하는 분들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백질이나 지방의 섭취가 많이 부족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현미 같은 거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주식으로 많이 먹는 게 현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현미에서 칼로리에서 한 8에서 10% 정도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수화물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인 표준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르면은 1일 단백질 섭취량을 7에서 한 20% 정도로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현미는 8에서 10%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귀리를 가공한 노트밀인데, 거기는 이제 쌀의 한 2배 정도, 15에서 16%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채식을 하더라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를 할 수가 있겠다.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견과류나 이런 아보카도 같은 걸 먹어줌으로써 지방질도 충분히 섭취를 할 수가 있겠죠. 채식의 효과는요, 일단 가장 큰 효과는 일단 체중 감소 효과죠. 이제 체중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채식을 선택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건강상의 이유 중에서는 채식을 하게 되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GI 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에 비해서 칼로리가 적어요. 그래서 이제 칼로리를 조금 적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GI 지수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혈당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을 개선시키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요. 동물성 식품을 많이 섭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혈중의 이런 지방질의 농도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혈행 개선이 돼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그런 인자들 좀 줄여줄 수가 있고, 또 이제 관절염이나 이런 염증성 질환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일단 동물성 식품이 자체가 먹으면서 소화되면서 산화가 되는데, 이런 산화되는 과정에서 염증 이런 반응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을 자제시키는 과정에서 그거 시기로 통해서 발생하는 그 염증 반응이 줄어들면서 또 이제 관절염 같은 그런 질환을 조금 개선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관절염 같은 거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체중이에요. 관절이 부하가 많이 가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는 것도 관절염 같은 질환을 극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요소로 갈 수 있죠. 또 뼈 건강에도 약간 도움이 되는데요. 보통 뼈 건강하면 칼슘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칼슘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배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칼슘이 어떤 때 사용되냐면은 혈액이 산화가 되었을 때 그걸 좀 중화시키는데 사용이 돼요. 뼈에서 너무 혈액이 산화가 되면은 뼈에 있는 칼슘을 꺼내서 중화시키고, 또 그건 배설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칼슘이 배출되는 게 뼈 건강에는 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물성 식품을 자제시키면서 그런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 또 해조류나 잎채소 같은 데는 칼륨 이런 전해질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칼륨 같은 거는 이제 칼슘 대신에 산화를 중화시키는 데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걸 많이 먹었을 때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의할 게 있는데, 채식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부족해지기 쉬운 그런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건 주로 동물성 식품이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인데, 대표적으로는 비타민 B12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동물성 식품이 많이 들어있는 건데, 이게 부족하게 되면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그런 물질이 농도가 높아지게 돼요. 근데 이거는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가 되기 때문에 채식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비타민 B12가 부족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주고,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채소 중에서는 이제 발효식품류나 이제 해조류 같은 거, 김이나 이런 해조류 같은 거, 또 버섯류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거를 골고루 충분히 먹어줘야 되고요. 사실 이 비타민 B12라는 거는 동물의 그 장에서 세균에 의해서 합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에게서는 이게 채식을 한다고 해서 부족해지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게 섭취가 부족한 것도 어떤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고 이걸 주의를 해줘야 되는 영양소로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타민 D인데요. 이것도 이제 동물성 식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식물식을 했을 때는 조금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인데, 이거는 사실 먹는 것보다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해의 모습이죠. 비타민 D라는 거는 햇볕에 자극을 받았을 때 체내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실내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이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예요. 식물식을 한다면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되고요. 식품들 중에서는 버섯류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
또 햇볕에 충분히 노출이 돼서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비타민 D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칼슘 흡수 같은 걸 좀 촉진시켜서 뼈를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 부족하게 되면은 골다공증이나 무릎병 같은 게 유발이 될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채식 효과로 뭐 뼈 건강해지고 심혈관계 등의 질환 예방할 수 있고 말씀드렸는데, 비타민 B12나 비타민 D가 이제 체내에서 부족해지면은 그런 게 이제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맞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골고루 먹어서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게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과식주의. 이건 이제 채식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살이 찐다는 게 아니라, 채식이 포만감을 상대적으로 많이 주기 때문에 많이 먹기가 쉬워요. 많이 먹어 살이 안 찌고. 그래서 채식을 하는 분들 중에서 하루에 뭐 한 끼 뭐 현미밥 같은 거 2공기씩 먹고 이렇게 대식가인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그분이 채식이나 식물식을 했을 때 그렇게 살이 찌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 위 용량이 좀 늘어나고 포만감을 잘 못 느끼게 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식단이 깨지고 가공식품을 먹는다, 단순당을 먹는다 이러면은 포만감을 잘 못 느끼니까 많이 먹기 쉽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채식을 하다가 식단이 깨지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식을 하더라도 지나치게 뭐 배부르게 먹는 습관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오늘 이렇게 채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제 채식은 장점도 있고 이제 뭔가 주의해야 될 점도 있기 때문에 뭔가 채식을 하는 게 정답이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어떤 건강상의 이유나 다른 이유로 채식을 고려할 때는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 주의해야 된다, 이런 걸 설명을 드린 거고, 일단 식단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의 이제 체질이나 어떤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아두시기 바라고요.